안녕하세요. 서리나 롯데딸 꽃겨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전편에 기대되는 야수 5명을 이제 뽑아봤는데요. 그럼 투수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번 편에선 기대되는 투수 5명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자편의 황성빈 선수와 마찬가지로 한현희 선수는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역시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같은 날짜에 녹화를 하는데 두 번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투수편 영상이 그 뒤에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채널이 업로드 주기가 한 5일? 그 정도에 한 번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1차 스프링 캠프가 시작이 아마 됐을 겁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그 영상 처음 소개를 하실 때 기대하는 선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타자편도 그렇고 약간 저는 기대라기보다는 주목할 만한 선수라고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발해주거나 주목하거나 하여튼 잘해줬으면 하는 선수 정도로 그렇죠. 이해하고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선수는 누구인가요? 첫 번째는 김진욱 선수입니다. 김진욱 선수가 사실 지금 팀적으로 시즌 9상이 4선발로 김진욱 선수를 낙점을 하고 5선발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김진욱 선수도 100이닝도 못 채웠기 때문에 4선발로서 상수 카드가 아니죠. 규정 이닝이 144이닝인데 85이닝인가? 84이닝인가 그런 걸로 아는데, 그러면은 확실히 좀 많이 비거든요. 강팀의 제1조건이 사실 안정적인 4선발을 확보하는 거예요. 5선발은 약해도 강팀이었던 전례가 많지만 4선발도 부실한데 강팀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결국 25시즌 마운드 운용 그리고 팀 성적의 키는 김진욱의 올 시즌 소화 이닝 그리고 성적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조금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4시즌처럼 100이닝 언더로 소화를 한다면 포시는 냉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많은 관계자들이 25시즌 롯데를 하위권 전적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더군다나 1선발 자리도 데이비슨 선수가 윌커슨처럼 190이닝씩 먹어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김진욱 선수의 이닝 면에서의 발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칭 내용적인 면을 보자면 우타자 상대 바보, 우상바 기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물론 이게 포심, 커브, 슬라이더 이 3구종을 갖춘 투수의 특징이 저상바라는 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면도 조금은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타자를 상대할 때 커맨드가 좌타자를 상대할 때에 비해서 좀 다소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어떻게 개선을 해도 구종을 떠나서 조금 좌우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상 업로드 한 지가 좀 됐는데 그 부상 때문에 상무 입대 취소가 됐다는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뭐 대충 릴리스 포인트도 좋은데 익스텐션도 좋다, 그리고 구종별로 릴리스 포인트가 다 똑같다, 그래서 뭐 대충 피칭 스펙이 좋은 투수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커맨드만 안정이 된다면 고점이 크게 터질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커맨드만 안정이 되면 정말 좋은 투수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지금 몇 년째 기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진짜 쳐줄 때 됐는데. 약간 그 기아 팬들이 이혜리 선수 보는 그런 심정. 무슨 느낌인지 정말 기아 팬분들도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네, 다음 두 번째 선수입니다. 두 번째는 김원중 선수입니다. 사실 이 토픽을 처음 고민을 할 때 그 김원중 선수를 단순히 FA 계약을 했다고 뭐 넣기에는 뭔가 아쉬운 게 많은데 하고 넣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최근에 최근인가? 조금 됐나? 아무튼 이대호 선수 유튜브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고 넣어야겠다 하고 확신을 했어요. 딱 뒤에 들어온 내용이 25시즌에 슬라이더를 되살리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듣던 중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찌 보면 반갑기도 하고 어찌 보면 조금 놀랍기도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선발 투수 시절에 던졌다가 21시즌부터 아예 봉인을 했던 구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꺼낸다는 게 되게 어찌 보면 모험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게 작용할지 아닐지는 사실은 까봐야 알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게 한번 던져본 적이 있는 구종이고 슬라이더 자체가 뭐 엄청나게 어려운 구종은 어려운 아니기 구종은 때문에 아니니, 네. 크게 리스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아무튼 그 영상에서 또 말한 내용이 뭐 커브는 던지면 맞아 나가고, 그래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아마 2사 시즌에 커브의 구사율이 떨어진 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견을 조금 보태자면 올해 김원중 선수의 커브가 맞아 나간 건 커맨드 악화 측면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사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좌우 커맨드가 좀 안 좋고 이렇게 약간 무슨 뱀 모양으로 일직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크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막상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던 23 시즌에는 커브 구사율이 13.2%로 클로저 전향 이후에 제일 높았던 시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브라는 구종 자체는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더 그리고 커브 두 개를 둘 다 살리는 방향으로 조금 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뭐 선수 본인이 커브를 던지는 게 포심 그리고 스플리터를 던지는 손 감각에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가능성도 꽤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커브랑 스플리터, 포심 이 세 가지는 릴리스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커브와 스플리터, 포심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갈리는 건데, 커브는 아무래도 탑 스피드를 걸어야 하는 만큼 이렇게 딱 놓는 느낌으로 던져야 되는 반면에 이제 포심, 스플리터는 이렇게 패는 느낌으로 던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커브를 던지다 보면 이 포심과 스플리터를 던지는 손 감각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유도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슬라이더 재사용을 하게 된다면 클로저 전환 이후로 제일 큰 변화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은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 슬라이더를 기점으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주목되는 포인트입니다. 저는 어쨌든 이게 클로저든 마무리든 세던맨이든 선발이든 구종이 뭐라도 하나 더 있다는 거는 그 무기가 하나 더 있는 거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잘 쓸 수만 있다면 뭐든 환영입니다. 특히나 슬라이더를 부활시키겠다는 거는 본인이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슬라이더의 부활을 이야기를 한 거니까 꼭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고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선수는 이 선수입니다. 근데 저는 좀 되게 좀 놀랐어요. 최준용 선수인데요. 뭐 네. 무슨 저기 저번 영상에 최준용 선수가 못 나온다, 어쩐다, 저쩐다 막 이런 댓글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소문의 근원지를 좀 찾아봤는데, 근데 아니에요. 지금 수술 성공적이고 부활만 남았고 대만까지 먼저 가서 스프링 캠프에서 동료들을 먼저 기다린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링 캠프에 참여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쵸. 그래서 뭐 시즌에 이게 빠진다거나 뭐 그런 네,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그거는 그냥 아니었던 걸로 밝혀졌으니 어찌됐든 다행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드려보자면 사실 불펜에서 이 선수만큼 고점 높은 투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입니다. 네. 네, 포심도 이제 회전수 2500에다가 좋은 수직 무브먼트를 갖추고 있고, 스위퍼 그리고 벌칸 체인지업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손감각도 아주 뛰어난 선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사 시즌에는 조금 이것도 놀랐던 게, 네이버 스포츠 스탯 창에 커버가 12.1% 구사했다고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슬라이더인데 커터라고 잘못 커터. 기록을 한 걸까 네. 해서 던진 영상도 좀 보고 구속도 좀 체크를 해보니까, 원래 최준용 선수의 슬라이더는 평균 구속이 130 전후예요. 뭐 한 129, 131 이 정도인데 평균 구속이 137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커터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스태티즈와 네이버 스탯의 구사율이 다르게 측정되는 선수가 제법 있어요. 이게 제가 타팀 선수들도 관심이 좀 있어서 곽도규 선수를 최근에 들여다볼 일이 있었는데, 곽도규 선수도 커터와 슬라이더 비율이 스태티즈와 네이버가 달랐어요. 근데 최근에 그 곽도규 선수가 나 혼자 산다 예능에 출연을 했을 때 그 피칭 데이터가 그 트랙맨 데이터로 뽑힌 자료가 한번 방송화면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커터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사율도 그 네이버가 훨씬 더 정확하구나 이렇게 그때 확신을 했어요. 아무튼 그렇다 한다면 그 2사 시즌에 최준영 선수도 커터를 구사를 했다는 말이 되는데, 커터에 스위퍼에 벌칸 체인지업까지 자유자재로 구사를 했던 선수가 롯데에 있었나? 없었던 것 같거든요. 특히 불펜에서는. 제 기억에도 지금 현재도 사실 최준용 선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2m가 넘는 익스텐션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포심의 실질적 구위는 훨씬 더 좋은 거죠.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구종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있어서도 포심의 가치도 높은 그런 어마어마한 점을 가진 투수기 때문에 일단은 풀시즌을 잘 소화하는 게 제1과제입니다. 다행인 점은 작년에 최준영 선수가 받은 수술이 뭐 어깨 부위라고 했는데 뭐 관절이나 뭐 관절 와순이라든지 뭐 힘줄 문제가 아니고 견관절에 있는 뼈 3개가 맞물리는 지점에 충돌 현상이 일어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적어도 다른 부위가 부상당하지 않는 한 이 어깨 부분은 건강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제발 그쵸? 건강하게 한 해를 보냈으면. 사실 최준영 선수만 한 해를 건강하게 보내준다면 불펜이 조금 숨통이 많이 트이죠. 그쵸. 구위 측면에서 거의 뭐 김원중 선수와 투톱을 이루는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최준영 선수가 솔리드하게 활약을 해줄 수 있다고만 한다면 8회를 책임질 프라이머리 셋업맨 역할을 하기에 최고로 적합한 투수거든요. 그래서 심기일전해서 좀 재도약하는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준영 선수만큼의 불펜에서 역할을 해줄 선수는 지금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상 없이 제발 올 한 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선수입니다. 바로 우리랑 벌써 지금 몇 해째죠? 오래됐어요. 이렇게 오래된 선수가 레일리 선수 이후로 얼마 만인지 반즈 선수인데요. 작년에 부상으로 한 달 반 정도 롯데에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등판에서 매우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닝마저 150이닝 달성했습니다. 그렇죠. 레일리 선수 잠깐 말씀을 해주셔서 레일리 선수가 이제 15시즌부터 19시즌까지 5시즌을 했고 이제 반즈 선수가 네 번째 시즌이죠. 사실 두 선수가 닮은 측면이 많은데 반즈 선수는 크로스파이어가 아니고 크로스파이어가 이제 발을 내디딜 때 축발보다 더 마운드 바깥쪽으로 내딛는 투수를 크로스파이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반지 선수는 크로스파이어가 아니고 레일리 선수는 크로스파이어였다. 이런 게 이제 뭐 여담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반지 선수가 작년에 150이닝을 달성을 하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빠진 기간 동안 팀의 플랜이 어그러진다는 거거든요. 많이 힘들었죠. 그쵸. 그 시즌 그때 뭐 한현희 선수가 좀 잘 해주지 못했더라면 정말 좀 암울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올 시즌은 부상 없이 풀시즌 로테이션을 도는 걸 반즈 개인도 목표로 하고 있을 거예요. 2사 시즌에는 이게 우타자 상대 성적을 개선을 하려고 체인지업 그리고 투심의 비율을 합쳐서 35%까지 끌어올렸어요. 원래는 31%였나? 30%였나?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변화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거뒀어요. 첫 두 시즌과 달리 2사 시즌에는 오히려 우타자 상대 성적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좌승사자 반즈라는 별명을 가진 선수였는데 이 선수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이 해결이 됐으니 2호 시즌에는 건강한 몸을 바탕으로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뭐 여담으로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트레드 애슬레틱스라는 사설 훈련센터에서 그 이영미 기자님과 함께 인터뷰한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그거를 보니까 부상으로 이탈한 것에 대해서 본인도 자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실 저는 반즈가 트레드 애슬레틱스를 4년씩이나 다닌지 몰랐어요. 4년이면은 KBO에 오는 그 해부터 다니기 시작을 했다는 건데 이번 인터뷰로 인해서 처음 알게 된 내용인데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에 이제 불펜 피칭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뭐 당연히 권한은 없지만 반지 선수에게 우리 불펜 투수들도 좀 같이 데려가주지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해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 트레드 애슬레틱스라는 곳이 투수의 피드백 관련해서 아주 권위가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번 비시즌에도 두산의 최원준 선수 그리고 기아의 임기영과 조상우 선수 LG의 정우영 선수 한화의 이상규 선수 등등 정말 많은 투수가 방문을 해서 훈련을 했어요. 특히 그 2사 시즌에는 기아의 그 유승철 선수라는 171 드래프트 1차 지명 선수가 계속 발전을 못하고 2군에 머물러 있다가 시즌 도중에 트레드 애슬레틱스를 방문을 해서 야마모토 선수의 투구 폼을 장착을 하고 왔어요. 근데 후반기에 갑자기 제구도 잡히고 구속도 똑같이 150 찍히고 그런 크게 좋아진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국내 투수들에게도 큰 인상을 씌워줬는지 이번 비시즌에 처음 방문을 하는 투수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롯데의 토종 투수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같이 가지. 네, 좀 같이 갔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참 기대를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팬들도 많아요. 그렇고 본인 스스로도 정말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정현수 선수입니다. 사실 지금 와서 조금 반성을 하자면 정현수 선수를 2라운드에 뽑았을 때 저 정도인가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최강야구 시절에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린 구종이 커브잖아요. 근데 포심의 구속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고 뭐 커브가 사실 대학야구에서는 통할 수 있어도 프로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런 걱정을 다 야 니네 조용히 해 싶을 정도로 좋은 성적을 1년차에 보여줬어요. 좌우타자 상대 OPS도 좌타자 상대 0.642, 우타자 상대 0.644로 거의 완벽한 균형을 갖췄고, 그리고 선발과 불펜을 오가면서 꽤나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즌 끝나고 나서 이민석 선수와 함께 지바롯데 마린스 마무리 캠프에 참여를 할 정도로 구단에서 정현수 선수를 높은 전력감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확실히 푸시를 해주는 경향이 보입니다, 눈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시즌에도 불펜과 선발을 오가는 스윙맨 역할을 수행하기에 아주 적합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좌우타자 성적도 고르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시점부터 이 정현수 선수의 그 이전 피칭 영상도 좀 많이 돌려봤는데 눈에 들어온 부분이 정현수 선수의 슬라이더 그립이었어요. 프로에 와서 정현수 선수가 슬라이더를 커브보다 더 많이 던졌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립이 일반적인 슬라이더 그립이 아니라 스위퍼 그립인 거예요. 확실히 던지는 걸 보면서 그 슬라이더의 무브먼트가 횡으로 좀 많이 꺾인다라는 느낌을 받긴 했는데, 딱 그 KBS 스포츠에서 보여주는 슬로우 모션을 보니까 딱 그 그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립이 이래가지고 무브먼트가 컸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다른 점이라면 이제 정현수 선수의 스위퍼, 뭐 슬라이더라고 그냥 부를게요. 왜냐면 스위퍼도 그냥 슬라이더니까. 네. 아무튼 정현수 선수의 슬라이더가 조금 다른 점이라 하면은 구속이 일반적인 스위퍼 대비 좀 낮아요. 원래 스위퍼가 한 80마일에서 82마일, 한 128에서 132, 3? 이 정도가 나오는데, 정현수 선수는 평균이 126이고 낮을 때는 124까지도 찍히거든요, 슬라이더가. 그래서 스위퍼 치고도 많이 느린 구속이기 때문에 원래 스위퍼는 횡으로는 떨어지는 폭이 거의 없는데, 정현수 선수의 슬라이더 스위퍼는 좀 종으로도 꽤 떨어지는, 소위 말해서 슬러브 느낌의 궤적을 그려요. 커브와 슬라이더 사이 그 어떤 궤적, 그런 거죠. 좀 타자들 입장에서 앵스러울 수 있겠네요. 그쵸, 약간 낯선 느낌이죠. 게다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그 디셉션도 좋잖아요. 네. 그런 점이 이제 정현수 선수가 포심, 커브, 슬라이더라는 반대손 타자 상대 불리한 구종 배열임에도 불구하고 밸런스 잡힌 성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만약에 이 정현수 선수의 슬라이더가 종으로 안 떨어지는 진짜 진또배기 스위퍼 궤적이었으면 오히려 우타자 상대로는 조금 더 약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4호 선발이 약한 롯데 특성상 스윙맨의 역할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기존에 4호 선발로 낙점 받았던 선수가 낙대점을 받았을 때 대체로 투입되는 첫 번째 카드가 스윙맨이고, 네. 불펜에서도 기존의 필승조가 부상이나 부진으로 이탈했을 때 투입된 선수가 스윙맨이고, 그래서 정현수 선수의 무게감이 이 시즌에도 엄청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현희 선수를 영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뺀 자리에 같은 스윙맨 롱릴리프 포지션을 맡을 수 있고, 그리고 성적도 준수했던 정현수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정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대학 선수는 이제 즉시 전력감으로 생각을 하고 데리고 오는데 왜 이렇게 등판을 못하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거 치고 그런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왔던 거 치고는 꽤나 잘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호 시즌에는 더 또 자기 모습을 활짝 날개 피고 잘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가님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제가 정현수 선수 얘기할 때 이민석 선수도 잠깐 언급했잖아요. 지바롯데 마린스 마무리 캠프 얘기 때. 사실 5번째 자리에 정현수를 넣을까 이민석을 넣을까 고민을 꽤 많이 했는데 이민석 선수 얘기도 잠깐 하자면, 사실
불펜에 이민석 선수만한 포심을 갖춘 선수가 최준용 선수 말고는 딱히 떠오르지 않아요. 없죠. 네. 뭐 저도 굳이 꼽자면 없다고 김원중 선수인데 김원중 선수보다도 최고 고속이 더 세게 찍히니까 153까지 찍혔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제구력만 갖춘다면 이민석 선수도 언제든지 필승조로 뛰어오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선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민석 선수도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나머지 뭐 최희준 선수라든지 다른 불펜 투수들도 정말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많이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예상이라는 게 아무 소용없는 게 누가 갑자기 확 점프해서 올라올 수 있는 거고, 야구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누구든 열심히만 해서 눈에 띄기만 한다면, 또 부산은 스타만 생기면 여러분 밥값 이거 보고 계산 안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기 정민재 선수 이번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그 밥값을 팬분들이 다 해주고 가셨다고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부산이 또 야구의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 잘해봅시다. 이호 시즌 우리 모든 선수들 기대하고요. 부탁드립니다. 꽃결팀은 여러분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이 기대하는 선수들도 궁금합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또 저희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꽃겨울과 우리 윤호 작가님이었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